차량 운동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평면 충돌 시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요, 반발 계수와 충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요, 평면 충돌 시 운동량 보존의 법칙 두 번째 예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량 1500kg인 1차량은요, 서에서 동쪽 주행 중 질량 1000kg이고 동남 10도 방향에서 서북쪽을 향해 주행하던 이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5m의 스키드마크를 발생시키고 이 차량과 교차로에서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1차량은 북서 5도 방향으로 20cm 진행하다 정지했고요. 이 차량은 북동 30도 방향으로 80cm 진행하다 정지했습니다. 즉 20cm니까 0.2m가 될 것이고요. 80cm니까 0.8m가 되겠네요. 그리고 1차량과 2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를 구하고 1차량의 스키드마크 시작점 속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1차량의 충돌 전 스키드마크 시 견인계수는요 0.7 주어졌고요. 1차량과 2차량이 충돌 후 견인계수는 0.5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중력가속도 9.8m/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1차량의 충돌 직후 속도를 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2차량의 충돌 직후 속도, 그 다음에 두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를 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차량의 스키드마크 시작점 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먼저 1차량의 충돌 후 속도입니다. 1차량은 충돌 후요 0.2m 진행하다 정지했고요. 이때의 견인계수가 0.5라고 했습니다. 충돌 이후의 정보 가지고 충돌 후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먼저 보시면은요. 이동거리가 0.2m였고요. 이때 견인계수는 0.5, 그리고 중력가속도는 9.8이었고요. 최종 정지를 했었죠. 1차량의 충돌 후 속도는요. 처음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정지했으니까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V는 루트 2FGD죠. F가 0.5고요. G는 9.8이었고요. D는 0.2였습니다. 대입하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5 곱하기 9.8 곱하기 0.2입니다. 계산하시면은 1.4m/s이 나왔습니다. 그럼 충돌 직후의 속도가 1.4m/s이란 이야기겠죠. 물론 이것도요. 등가속도 3공식 가지고 산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차량의 충돌 후 속도입니다. 이 차량의 충돌 후 속도도요. 충돌 후 이동 정보 가지고 산출할 수 있겠죠. 정보 먼저 보시면은요. 이동거리가 0.8이었고요. 그리고 이때 견인계수가 0.5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정지했죠. 그럼 1차량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의 충돌 후 속도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속도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V는 루트 2FGD입니다. F가 0.5였고요. G는 9.8, G는 이때는 0.8이었죠. 그래서요. 루트 2 곱하기 0.5 곱하기 9.8 곱하기 0.8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8m/s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량과 2차량의 충돌 전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충돌 직전 속도를 구했으니까요. 평면상 운동량 보존의 법칙 적용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보라고 했죠. 차량의 질량 1차량은 M1으로 봤고요. 1500. 그리고 2차량 M2는 1000입니다. 그리고 1차량의 충돌 후 속도는요. 금방 산출했죠. 1.4m/s이었고요. 2차량의 충돌 후 속도 V2-는요. 2.8m/s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세타값 정리라고 했습니다. 1차량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전입니다. 1차량이 서에서 동으로 진행했죠. 쭉 충돌 지점을 지나서 가면은요. 동쪽 방향이네요. 즉 0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충돌 후입니다. 충돌 후에는 북서 5도니까요. 90도에서 5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95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이 충돌 전에요. 동남으로요. 10도였죠. 그러면 충돌 지점 지나서 쭉 가면은요. 서북 10도가 되겠네요. 이 서지점이 180이었고요. 10도니까 마이너스 1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70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충돌 후입니다. 충돌 후는 북동쪽으로 30이었죠. 그럼 북이 90도였으니까요. 90-30 해주면 60이 되겠네요. 평면상 충돌 계산할 때요. 중요한 각도가 0도, 90도, 180도, 270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차량의 충돌 전 각도가 0도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하겠죠. 사인 0은 0이니까요. 2차량 먼저 산출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입니다. 사인 0은 0을 활용할 것이고요. M1V1 플러스 M2V2는 M1V1- 플러스 M2V2-입니다. 그러면 속도를 Y축으로 분해하면 되겠죠. 사인 0은 0이니까요. 그래서
M1V1 사인 0이 될 것이고요. M2V2 사인 170이 되고요. M1V1 다시 사인 95가 되겠죠. 그리고 M2V2 다시 사인 60이 됩니다. 그러면 사인 0은 0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M2V2 사인 170은요. M1V1 다시 사인 95 더하기 M2V2 다시 사인 60이 남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2고요. M2 사인 170은 V2하고 곱하기 관계였죠. 그러면 분모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V2는요. M2 사인 170분의 M1 V1 다시 사인 95 더하기 M2 V2 다시 사인 60이 됩니다. 정리 다 끝났잖아요. M1이 150이었고요. V1 다시가 1.4, M2가 1000이었고요. V2 다시가 2.8이었죠. 이거 대입해서 정리하면은요. 1000 곱하기 사인 170, 1500 곱하기 1.4 곱하기 사인 95 더하기 1000 곱하기 2.8 곱하기 사인 60이 됩니다. 계산기 활용해서 계산하시면은요. 26.01 m/s이 나옵니다. 이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를 산출했으니까요. 1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를 산출하면 되겠네요. V1을 산출하면 되겠죠. 먼저 Y축으로 분해했으니까요. 이번에는 S축으로 분해하면 됩니다. 기본 공식 M1V1 플러스 M2V2는 M1V1 다시 플러스 M2V2 다시입니다. 속도를 S축으로 분해하면 되겠죠. 아까는 사인이었고요. 이제는 코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M1V1 코사인 0이 되고요. M2V2 코사인 170이 되겠죠. 그리고 M1V1 다시 코사인 95가 되고요. M2V2 코사인 60이 됩니다. 코사인 0은 1이죠. 적용시키면은요. 이 부분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M1V1만 남습니다. M1V1 플러스 M2V2 코사인 170은요. M1V1 다시 코사인 95 더하기 M2V2 다시 코사인 60이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1이죠. V1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M1이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되면서 나누기가 되고요. M2V2 코사인 170은 플러스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V1은요. M1분의 M1V1 다시 코사인 95 더하기 M2V2 다시 코사인 60 마이너스 M2V2 코사인 170이 됩니다. M1이 1500, V1 다시가 1.4, M2가 1000, V2 다시가 2.8, 그리고 M2가 1000, V2가 금방 산출했죠. 26.01이요. 그리고 M1이 1500이죠. 이걸 대입하면은요. 1500분의 1500 곱하기 1.4 곱하기 코사인 95, 1000 곱하기 2.8 곱하기 코사인 60, 마이너스 1000 곱하기 26.01 곱하기 코사인 17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17.89 m/s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량의 스키드마크 시작점 속도 구하면 되죠. 그림 보시면은요. 충돌 직전 속도가 나중 속도가 됩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이 스키드마크 시작점 속도가 처음 속도가 되죠. 이 스키드마크 정보 보면은요. 25m였었고요. 이때의 겨눈 계수는요. 0.7이었습니다. 1차량의 스키드마크 시작점 속도 산출하면 됩니다. 정보 보시면 T정보 없죠. 등가속도 3공식 이용하면 됩니다.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이죠. 구하려고 하는 게 VI죠. VI 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감속이니까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VI는요. 루트 VE의 자승 마이너스 E 곱하기 마이너스 FG 곱하기 D가 됩니다. VE가 17.89였죠. 그리고 F가 0.7, G는 9.8이고요. D는 25m입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17.89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7 곱하기 9.8 곱하기 2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5.75 m/s이 나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1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가 17.89 m/s이었고요. 2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가 26.01 m/s이었고요. 그리고 1차량의 충돌 전 스키드마크 시작점 속도는요. 방금 산출한 25.75 m/s이 됩니다. 이제 반발계수와 충돌의 종류입니다. 반발계수가 뭐냐면요. 두 물체가 충돌했어요. 그럴 때 충돌 전 상대 속도하고요. 충돌 후 상대 속도의 비입니다. 충돌 전하고 충돌 후가 있겠죠. 그러면은 충돌 전 상대 속도는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됩니다. 그리고 충돌 후 상대 속도도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E는요. V1-V2분의 V2-V1가 됩니다. 속도가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발계수는요.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반발계수는요, 충돌 전 속도나 질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체의 재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두물체가 충돌했습니다. 그러면 두물체가 충돌 후 튕겨나갈 때요, 두물체의 재질에 따라서 더 많이 튕겨나가고 더 조금 튕겨나가고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두물체가 공이에요. 그러면 이 공은요, 충돌 후요, 충돌 직전 속도와 거의 같은 속도로 튕겨나가겠죠. 그리고 두물체가 찰흙이에요. 그러면 두물체가 찰흙이 딱 충돌하면은요, 거의 함께 붙어가지고 반발이 없겠죠. 그래서 물체의 재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발계수에 따른 충돌의 종류입니다. 완전 탄성 충돌 또는 탄선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탄성 충돌이 있고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요, 어떤 충돌이든 간에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적용이 됩니다. 항상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는요, 탄성 충돌일 때만 보존이 되는 사항이고요. 비탄성 충돌일 때,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는요,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에너지 배우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을 보시면은요, 두물체의 질량이 같으면 두물체의 속도를 교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탄성 충돌일 경우겠죠. 이거는 당구 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구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큐대로 이 당구공을 쳤어요. 그러면 이 당구공이 굴러가 가지고요, 이 당구공을 치겠죠. 그러면서 이 당구공은 멈추고요, 이 당구공은요, 이 당구공의 속도로 튕겨나가죠. 그래서 두물체의 속도는 교환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요, 물체가 하나 있고요, 이 바닥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물체가 탄성이 아주 좋은 공이에요. 아주 탄성이 좋은 공이라서요,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쭉 떨어뜨리면은요, 바닥에 닿은 다음에 탄성이 좋으니까 처음 위치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탄성이 좋으니까 다시 그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가 완전 탄선 충돌입니다. 다음에 비탄성 충돌입니다.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소리, 열, 변형, 파손 등으로 변환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니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번 경우에는요, 물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요, 먼저 있던 높이보다 낮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더 낮게 또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비탄성 충돌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요, 거의 이 비탄성 충돌이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두물체가 충돌 후 하나의 덩어리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찰흙이에요. 찰흙을 떨어뜨렸어요. 찰흙을 떨어뜨리면은요, 딱 바닥하고 붙어버리죠. 반발이 없는 사항이죠. 이런 것이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반발계수는요, 완전 탄성 충돌은요, 1입니다. 그리고 비탄성 충돌은요,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은요, 0이 됩니다. 1이 되는 이유 살펴보도록 하죠. 충돌 전 상대 속도하고 충돌 후 상대 속도의 비라고 했잖아요. 이 공이 떨어지면서요, 이 충돌 직전의 속도를 갖고 있고요. 이 바닥은 0이죠. 그리고 똑같은 속도로 튕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충돌 전 상대 속도하고 충돌 후 상대 속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1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요, 완전 비탄성 충돌일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가 떨어지면서 속도가 있고요. 이 바닥면은 속도가 0이었죠. 그러니까 충돌 전 상대 속도는요, 어떤 속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지면서 딱 붙어버려요. 아주 0이 되는 거죠. 그럼 충돌 후 상대 속도는 0입니다. 2분의 0은 0이죠. 그러니까 2는 0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kg의 승합차가요, 120km/h로 달렸습니다. 그리고요, 80km/h로 앞서 달리던 질량 1500kg의 승용차와 추돌했습니다. 이때 반발계수가 0점이 주어졌네요. 그리고요, 추돌 후 승합차와 승용차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승합차 질량을 M1으로 봤고요. 2000kg이었죠. 그리고 추돌 속도는 V1으로서 120km/h였습니다. 그럼 승용차요, 질량은 1500kg이고요. 추돌 속도는요, 80km/h였습니다. 이때 반발계수가 0.2 주어졌죠. 이 문제는요, 반발계수를 활용해 가지고요, 어떤 식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식을 활용해서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승합차의 추돌 후 속도를 산출할 것입니다. 먼저 반발계수 살펴보도록 하죠.
반발계수식 잘 알고 있죠? 반발계수는 추돌 전 상대속도분의 추돌 후 상대속도죠. 이는 V1-V2분의 V2--V1-가 되겠죠. 여기에 주어진 정보를 입력할 거예요. E는 0.2고요. V1은 120, V2는 80이죠. 그래서요. 0.2는요. 120-80분의 V2-V1-가 되겠죠. V2-V1- 기준으로서 이항 정리하면은요. 이 120-80이 이항 되면서 곱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V2-V1-는요. 0.2 곱하기 120-80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8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V2- 기준으로서 이항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V1-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플러스가 되겠네요. V2-는요. V1- 플러스 8이 됩니다. 승합차 추돌 후 속도를 산출할 것입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활용한다고 했죠. M1V1 플러스 M2V2는 M1V1- 플러스 M2V2-이죠. 이 기본 공식에다가요. 방금 산출한 V2-는 V1- 플러스 8을 적용시킬 것입니다. 즉, 이 V2-가요. V1-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M1V1 플러스 M2V2는 M1V1- 플러스 M2 곱하기 V1- 플러스 8이 되겠죠. 먼저 이제 우변에 이 V1-를 풀어줄 거예요. 그 이유는요. V1-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풀어줄 것입니다. 이거 풀면은요. M2V1- 플러스 8M2가 되겠죠. 그래서요. M1V1 플러스 M2V2는요. M1V1- 플러스 M2V1- 플러스 8M2가 됩니다. V1- V1-가 있으니까요. 이 V1- 기준으로서 이제 묶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M1V1 플러스 M2V2는요. V1- 가로 열고 M1 플러스 M2 가로 닫고 플러스 8M2가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V1-죠. V1- 기준으로서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플러스 8M2니까요.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8M2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M1 플러스 M2는 V1-하고 곱하기 관계였죠. 그러면 이항되면서요. 나누기가 되겠죠. 즉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V1-는요. M1 플러스 M2분의 M1V1 플러스 M2V2 마이너스 8M2가 됩니다. 정리 다 끝났어요. M1이 2000이었고요. V1이 120, 그리고 M2가 1500, V2가 80이었죠. 그리고 8 곱하기 M2니까 1500 해주면 되고요. M1 2000, M2 1500 대입시키면 됩니다. 대입시키면은요. 2000 플러스 1500분의 2000 곱하기 120 더하기 1500 곱하기 80 마이너스 8 곱하기 1500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99.43km/h가 나왔습니다. 승합차의 추돌 후 속도는요. 99.43km/h입니다. 다음에 승용차의 추돌 후 속도 구하면 되죠. 반발계수로 산출한 식이 있죠. V2-는 V1- 플러스 8 이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V1-가 99.43이니까요. 여기에다가 8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요. 99.43 플러스 8은 107.43km/h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